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최근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예비 FA 랭킹 전체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격에서의 아쉬움에도 김하성이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이적 시장과 스토브리그 소식을 주로 전하는 매체죠. 네, MLB 트레이드 루머스에서 오늘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예비 FA 랭킹에서 김하성 선수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후안 소토가 1위, 이제 코빈 번스가 2위였고요. 그리고 김하성 외에도 또 다른 유격수죠. 이 아다메스 선수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레그먼, 프리드, 플레어티, 알론소가 그 뒤를 이었고 김하성 선수가 또 8위를 차지했는데 김하성의 8위는 야수로서는 또 5위, 그리고 이제 유격수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다메스에 이어서 또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매체는 김하성을 두고 동급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지표들은 내야 전 포지션에서 김하성의 활약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샌디에고는 올해 보가치를 2루로 보내고 유격수로 김하성을 세울 정도로 그의 수비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후에 김하성 선수에게도 찾아온 이 성적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역시 뭐 타격적인 측면보다는 이 수비에서의 엄청난 발전일 것 같습니다. 2021년 사실 이제 벤치에서 나올 때에도 수비 능력은 정말 빛났었고 그랬기 때문에 2022년 타티스 선수의 부상 그리고 약물징계로 생긴 포지션 유격수 포지션 공백을 또 김하성 선수가 메웠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시에 유격수 부문 이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가츠가 영입이 되면서 이 김하성 선수는 이루수로 포지션을 옮기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포지션을 오가면서 빼어난 수비를 펼쳤고요. 그러면서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수 있었던 김하성 선수였죠. 그래요. 아시아 내야수 최초 골드글러브 수상이었습니다. 아시아 내야수는 또 수비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깬 쾌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에도 물론 이제 실책 개수는 10개, 이 빅리그 데뷔 후에 첫 두 자릿수 실책을 기록했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지표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김하성 선수의 수비 좋다는 거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표는 역시 OAA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제공하는 OAA라는 스탯은 수비 성공 확률을 기반으로 이 평균적인 수비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아웃을 잡아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스태캐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수비 지표 중에서 가장 발전했다고 꼽히는데 여기에서 김하성 선수는 플러스 4점으로 메이저리그 상위 10%에 달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 김하성 선수의 타격 지표를 두고 그리 흥미롭지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뛰어난 선구안과 컨택 능력을 바탕으로 한 괜찮은 타자이며 삼진으로 물러는 횟수만큼이나 자주 볼넷을 얻어냈다라는 코멘트도 뒤따르긴 했지만 올 시즌 328타석에 들어서서 성적이 또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특히 타율이 2할 2푼 3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출루율은 3할 3푼 3리, 장타율은 3.8 5를 기록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성적에는 올 시즌 BABIP가 2할 3푼 6리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올 시즌 전까지 김하성 선수의 BABIP는 3시즌 통산 2할 8푼 7리에 달했습니다. 물론 올 시즌에 이제 장타력을 키우기 위해서 타격폼을 좀 바꾸고 공을 띄우다 보니까 뜬 공이 늘어났기 때문도 있지만 물론 올해의 BABIP 2할 3푼 6리 확실히 좀 운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결과라고는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타구 지표를 예로 들었었는데 김하성 선수의 하드힉 비율이 현재 35.5%인데 이 김하성 선수 커리어에서는 가장 높은 기록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평균보다 낮고 지난해 기록했던 17홈런을 넘어설 페이스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다고 다소 박한 평가를 내리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격에서의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한 매체지만 이 8위에 김하성 선수를 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격 외에도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점을 또 찝었거든요. 네, 김하성 선수는 지난 2년 동안 WAR을 4승 이상씩을 기록을 했다면서 지표를 소개를 했었고요. 올해도 비슷한 페이스가 예상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올해 실제로 아직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이긴 합니다만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으로는 2.1승, 팬그래프 기준으로는 2.3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게 레퍼런스 기준으로는 샌디에고 팀 내 1등이고 이 팬그래프 기준으로도 팀 내 야수 3위, 여기 이제 투수 CJ 선수까지 끼더라도 4위에 올라 있으니까 확실히 팀 내에서 김하성 선수의 이 승리 기여도가 높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하성 선수를 두고 매체는 발전 여지는 많지 않지만 컨택트 능력과 수비력에 더해서 지난 2시즌 동안 53개의 도루를 기록했던
주루 능력까지 겸비한 김하성은 평균 이상의 정규 시즌을 보낼 수 있다라고 후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29살 시즌을 앞두고 있는 김하성을 두고도 이제 5년 계약 이상을 또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5년 계약 정도 되면은 이제 연평균 금액 2천만 달러씩 찍더라도 이제 1억 달러 이상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다가 애틀랜타라든지 아니면 뭐 다저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여전히 이제 유격수 보강이 또 필요한 팀들이 또 있고, 김하성 선수의 포지션은 또 유격수에 국한된 게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팀에서 또 이제 러브콜이 오다 보면 이 1억 달러라는 벽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지만 사실 표면적인 타격 성적 역시도 이 좋은 계약을 따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펴보면 김하성 선수의 타율이 지난해 2할 6푼에 비해서 확실히 2할 2푼 3리라는 타율은 조금은 아쉬워요. 그렇죠. 물론 타율이라는 지표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고 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타율보다는 다른 지표를 더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성적이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난해 보였었던 6월 상승세도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타율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뭐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올해 메이저리그가 또 심각한 투고 타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정 지표, 이 조정 득점 생산력으로 봤을 때 WRC 플러스 110이 리그 평균 대비 타석에서도 김하성 선수가 10% 이상 나은 생산력을 보이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김하성 선수가 기록했었던 WRC 플러스인 112에 비해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다가 골드글러브급 수비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높은 평가를 받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타율을 조금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몰아치기를 통해서 타율을 조금만 끌어올리고, 지금 현재 타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김하성 선수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홈런 같은 경우에도 19홈런 29도루 페이스인데 이게 기왕이면 맞아요. 네. 20홈런 30도루를 한다면 이게 십진법의 노예라고 하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기에는 예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개선을 한다면 제 생각엔 김하성 선수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타율이 아쉽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김하성 선수가 현재 내셔널리그에서 볼넷 전체 7위인 거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네네. 지금 볼넷을 통해서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율까지 올라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이 현재 매체의 평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랭킹 그리고 계약 규모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댓글을 통해서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